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더군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뒤흔들었던 팬데믹들이 사실은 그 배경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키워드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랄까, 우리의 확장이나 발전, 또 연결하려는 그런 열망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그 자료들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무역이나 정복, 거대한 문명의 발전 과정들 있잖아요. 네네. 그 동력이 된 욕망들이 결국은 의도치 않게 전염병이 퍼져나갈 길을 열어준 셈이죠.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했고요. 그래서 과거 기록들을 보면서 현재를 좀 이해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통찰을 얻는 게 오늘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욕망과 팬데믹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사례로 자료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것 같은데 14세기 흑사병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재앙인데 그 배경에 의외로 후추 같은 향신료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쫓는 욕망이 있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나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동방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거든요. 네. 근데 그 활발했던 교역로가 결국에는 패스트균을 실어나르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버린 거죠. 의도치 않은 결과였네요. 네. 감염된 쥐나 벼룩 같은 것들이 배를 타고 무역로를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그냥 쫙 퍼져나간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또 역설적인 건 이 재앙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농노들이 해방되고 봉건제가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런 영향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또 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르네상스가 열리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그렇군요. 신대륙 발견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것도 사실 정복하고 탐험하려는 인간의 거대한 욕망의 결과인데 이게 또 비극을 낳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져간 천연두. 이게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기였던 거죠. 그렇죠. 그 기록에도 나오잖아요. 인디오들은 스페인 군인만 쳐다봐도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 정도로 파괴력이 엄청났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반대로 콜럼버스 함대가 신대륙에서 매독을 유럽으로 가져왔다는 설도 상당히 유력하거든요. 아, 매독이요? 네, 이게 주로 성접촉으로 전파되는데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성욕이나 또 이동하려는 욕구를 타고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결국 정복욕과 성욕 같은 욕망이 질병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셈이네요. 맞습니다. 예기치 못한 교환이었죠. 자, 시대를 좀 더 건너뛰어서 19세기 산업혁명기로 가볼까요? 이때는 또 효율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몰려들었는데 자료에 묘사된 걸 보니까 당시 런던 같은 도시의 위생 상태는 정말 끔찍했더라고요. 대학취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벼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기에는 아주 최적의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병의 원인을 잘 몰랐다면서요? 당시에는 나쁜 공기, 즉 미아지마가 병을 일으킨다고 믿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아, 공기 탓을 했군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런던 소호 지역 콜레라 발병 지도를 정말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 이 원인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내죠. 아, 그 유명한 펌프 손잡이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특정 공동 펌프의 손잡이를 제거하니까 확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 역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보건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욕망에만 집중하다가 위생 같은 기본적인 걸 놓쳤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네요. 정확합니다. 20세기로 넘어오면 연결과 이동에 대한 욕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죠. 비행기도 나오고 하면서요. 네, 그렇죠. 세상이 훨씬 좁아졌죠. 근데 그만큼 위험도 같이 커진 것 같아요.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기폭제가 됐잖아요. 수천만 명이 희생됐고요. 맞습니다.
그 연결성이란 게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당신도 저도 다 겪었지만 코로나19는 이 현대사회의 글로벌화라는 욕망이 팬데믹 확산을 얼마나 빠르게 만드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줬죠.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재택근무나 원격 의료 같은 비대면 기술의 발전을 엄청나게 촉진시키기도 했어요. 그렇죠. 사회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속도가 확 빨라졌죠.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인류의 욕망이 때로는 전염병 확산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류는 그 위기에 맞서 싸우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발전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기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기회였던 거죠. 흑사병 이후에는 격리나 위생 개념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네. 콜레라를 겪으면서 공중보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천연두는 결국 백신 개발로 인류가 최초로 박멸한 감염병이 됐잖아요. 아, 맞아요. 종두법. 네, 그리고 스페인 독감 이후에는 마스크 착용이 좀 더 중요해지고 백신 연구도 활발해졌고요. 코로나19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아주 빠르게 이끌었죠. 결국 생존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또 다른 강한 욕구가 이런 위기 극복과 혁신의 원동력이 된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인류 역사는 뭐랄까 욕망과 그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들 그리고 또 그걸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끊임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무역, 정복, 성장, 연결 이런 걸 향한 우리의 열망이 때로는 정말 큰 그림자를 만들기도 했지만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욕망 자체를 없애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파급 효과, 특히 부정적인 결과들을 미리 좀 예측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하면서 공존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겠죠.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욕망은 계속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겠죠. 기술 발전과 함께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지금 어쩌면 당연하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욕망들, 예를 들면 더 빠른 연결, 더 강력한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미래에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